현금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 아니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늘도 통장에 찍힌 숫자 보면서 그래도 이만큼은 있으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지.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서 야 요즘 물가 진짜 미쳤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갑 속 현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건 왜 모르는 거야? 나 진짜 답답해서 그래. 내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소중한 돈이 그냥 가만히 놔뒀다는 이유만으로 매일매일 가치가 깎여나가고 있다면 그거 사실상 누군가 내 지갑에서 매일 10,000원짜리 한 장씩 몰래 빼가는 거랑 뭐가 달라? 이번 영상에선 현금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려고 해. 만약 네가 투자는 무섭고 일단 현금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산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라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줘.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우리가 믿었던 저축의 배신. 자, 형이 시원하게 팩트 폭격 하나 하고 시작할게.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답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건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이야. 미국 연준 패드이나 한국은행 통계 본 적 있어? 지난 수십 년간 통화량 M이 그래프를 봐봐. 그냥 수직 상승이야. 시중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역사상 화폐 가치는 연평균 약 3% 5%씩 꾸준히 하락해왔어.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안 와?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줄게. 잘 들어봐. 내가 지금 1억 원을 아주 안전한 금고에 넣어뒀다고 치자. 겉으로 보기엔 10년 뒤에도 1억이지.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연 4%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그 1억의 실질 구매력은 약 6,7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넌 가만히 앉아서 3,3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거야. 이게 안전해 보여? 이건 재앙이야. 왜 우리는 현금에 집착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현금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러.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넘게 크게 느끼거든. 주식이나 부동산은 숫자가 변하니까 무섭지. 근데 현금은 숫자가 안 변하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친구야, 정신 차려야 해. 숫자가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가치가 변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개념 아니야. 비유를 들어볼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더운 여름날 녹고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가졌어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아. 빨리 콘자산에 옮겨 담거나 먹지 않으면 결국 내 손엔 끈적거리는 설탕물밖에 안 남는다고. 아니 형, 그래도 경제 위기 오면 현금이 최고라던데. 지금 주식 사면 물릴 것 같은데 어떡해? 그래, 내 걱정 뭔지 알아. 당연히 무섭지. 근데 말이야, 그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알아야 해. 뒤로 갈수록 내가 왜 현금은 쓰레기라고 단언하는지, 그리고 이 쓰레기를 어떻게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진짜 통찰력을 보여줄게. 좋아, 분위기 달아올랐지? 이제 진짜 돈이 폭사되는 원리와 네가 당장 실행해야 할 황금 자산 타는 법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보자. 이 자본의 기차에 올라타는 법 마이너스 진짜 자산은 무엇인가? 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 주식은 도박이다. 부동산은 이제 끝물이다. 이런 소리 어디서 주워 듣고 안전하게 예적금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진짜 답답해서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안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치라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왜 캐시 이즈 트래시,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외쳤겠어?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건 달리는 기차 밖에서 기차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난 땅을 딛고 서 있으니 안전해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아. 기차에 탄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데 너만 제자리에 서서 땀 흘리고 있는 거라고. 숫자로 증명하는 자산의 힘. 자, 내가 아주 쉬운 계산기로 팩트 체크해 줄게. 1920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야. 반면 현금의 가치는 아까 말했지, 매년 깎여나간다고. 현금 장롱 속 1,000만 원 물가 상승가만 실질 가치 약 450만 원 반토막. 연 10% 수익 자산 1,000만 원 약 6,700만 원, 약 7배. 이 차이가 보여?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5천만 원을 더 모으는 게 빠를까? 아니면 처음에 가진 1,000만 원을 제대로 된 자산에 묻어두는 게 빠를까? 이건 수학이야.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왜 너는 하락장만 오면 팔고 싶을까? 형, 근데 주식은 떨어지면 끝장이잖아 라고 반박하고 싶지? 그래, 그 마음 이해해.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 원시시대 때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도망가야 살았던 그 본능이 축가창에 파란 불을 보고 도망쳐 라고 소리치는 거야. 이걸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고 해. 10년 뒤에 엄청난 수익보다 오늘 내 통장에서 깎인 100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하지만 부자들은 이걸 역으로 이용해. 걔들은 시장이 피비린내 날 때 셀 기간이네.
하고 쇼핑을 시작해. 넌 무서워서 팔 때 걔들은 웃으면서 내 물량을 받아먹는다고. 억울하지 않아? 성실한 김대리 대 똑똑한 이사원. 내 주변에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해줄게. 김대리는 진짜 성실해. 월급 받으면 80%를 다 적금에 넣었어. 10년 뒤에 보니까 통장에 3억이 찍혔더라. 근데 그 사이에 서울 집값은 5억에서 12억이 됐네. 김대리는 10년 전보다 집을 사기가 더 힘들어졌어. 반면에 이사원은 월급의 50%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매달 꼬박꼬박 지수 펀드랑 우량주를 샀어. 중간에 코로나 터지고 전쟁 나고 주가 반토막 날 때 이사원은 이번 달엔 더 많이 살 수 있겠다 라면서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결과? 이사원은 지금 자산 10억 넘기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 둘 다 열심히 일했어.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달라? 노동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로 치환했느냐 아니면 썩어가는 현금으로 쥐고 있었느냐 그 차이 하나뿐이야. 시청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1단계 액션 플랜. 자, 이제 네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복잡한 거 아니야. 비상금은 36개월치 생활비만. 그 이상 현금을 통장에 두는 건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사라. 배당주도 좋고 인덱스 펀드도 좋아. 네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 일할 돈의 군대를 고용해. 자동 이체를 설정해. 내 의지를 믿지 마. 우리 뇌는 원래 나약해. 월급날 무조건 자산으로 먼저 빠져나가게 세팅해버려. 형, 근데 지금 진짜 고점 아니야? 지금 들어갔다가 물리면 어떡해? 아직도 이런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 좋아, 다음 내용에서는 절대 잃지 않는 매수 타이밍과 함께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한방,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줄게. 자, 마지막 피날레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내 마지막 불안감까지 싹 다 날려버리고 내 인생을 바꿀 진짜 부자의 마인드셋으로 마무리해보자. 파트 3. 리스크를 즐기는 자가. 세상을 다 가진다. 마이너스 결단과 행동.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은 고점이라 위험해. 조금 더 떨어지면 살게라고 말하면서 기다린 게 벌써 몇 년째야? 그 조금 더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저 멀리 달아났고 내 통장 가치는 그만큼 더 녹았어. 형이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도박이야. 왜냐고? 넌 신이 아니거든. 바닥이 어딘지, 꼭대기가 어딘지 맞추려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이 내 가난을 붙잡고 있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운 나쁜 투자자 밥바보의 기적. 자, 여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 밥이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진짜 운이 지독하게도 없어. 지난 40년 동안 딱 4번 투자했는데 하필이면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코로나 폭락 직전.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고점에서만 돈을 넣었어.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밥은 절대로 중간에 팔지 않았어. 그냥 고점에서 물린 채로 현금 자산을 쥐고 버텼지. 결과는? 밥은 지금 수십억 자산가야. 고점에서 샀어도 시간이라는 무기를 쓰면 이겨. 하지만 현금을 들고 기다리기만 한 사람은 밥이 번 수익의 10분의 1도 못 만졌어. 결국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장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그 자체야. 리스크의 진짜 의미. 사람들은 주식에 돈을 넣는 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틀렸어. 진짜 리스크는 내 노후를 아무런 가치 상승도 없는 종이 쪼가리 현금에 맡기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을 건 도박이야.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해.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만 정박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근데 그 항구에선 매일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있어. 배가 가라앉는 건 시간 문제야. 차라리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야. 내 인생을 바꿀 3단계 필승 전략. 자, 이제 영상 끄고 바로 이거 해. 딴 거 필요 없어. 공포를 기계로 대체해. 매달 25일 월급 들어오자마자 내가 믿는 우량 자산이나 지수 펀드에 무조건 30% 먼저 때려 넣어. 가격 보지 마. 그냥 기계가 돼. 이걸 전문 용어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DCA라고 해. 뉴스 좀 적당히 봐. 경제가 망한다, 버블이다 이런 기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야.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수량을 모으는 것에 집중해. 부자는 가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수량을 가진 사람이야. 오늘 당장 시작해. 1억 만들고 시작하겠다고? 아니, 10만 원부터 시작해.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자라지. 씨앗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평생 그늘 근처에도 못 가. 형이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할게. 늦지 않았어. 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10% 안에 들어온 거야. 남들 다 현금이 최고야, 자산시장 끝났어라고 할 때 너는 이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 돈은 너를 위해 일해야 해. 네가 돈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내 손에 든 그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현금을 단단한 황금 자산으로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돼. 넌 할 수 있어. 형이 계속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자, 오늘 영상이 내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다면 더 늦기 전에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줘. 내 댓글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큰 힘이 된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자. 할 수 있다.